미국, 우리도 실패한 기술인데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 드디어. 충격적인 KF-21 8호기 실물 공개. KF-21위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되며 적 항공기와 드론, 미사일 등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레이저 무기가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발사되는 장면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미사일과 달리 빛의 속도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장 환경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탄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KF-21E보다 강력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KF-21 8호기의 실물 공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으며 최신 스텔스 기술, AESA 레이더, 그리고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다. 이번에 공개된 8호기는 이전 시제기들과 비교했을 때 일부 디자인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체의 표면 마감이 더욱 정교해지고 센서 및 항전 장비가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KF-21위 무장 통합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F-21 8호기의 공개는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전력 강화와 직결되며 특히 해외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F-21은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8호기 공개를 계기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F-21이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돌입하면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과 8호기 실물 공개는 한국이 군사 기술력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실전 배치될 경우 대한민국은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시험 비행 및 무장 통합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KF-21은 한국 방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전투기가 될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전투기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 관계자들은 KF-21의 향후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방위산업을 분석한 투자 전략서가 나왔다. 군사 전문가이자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인 김민석 작가가 K방산에 투자하라를 출간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이 책은 세계 9위 방산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주력 무기체계와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 방위산업 주식이 지정학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처라고 평가했다. 2023년 한국 방산기업들은 평균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 평균 성장률 4.2%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하나그룹, KAI,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기업들이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K2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K2전차는 최신 전자장비와 뛰어난 기동성으로 현대전에 최적화된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15년간의 생산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원가를 유지하는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KF-21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다.
KAI는 KF-21 외 수출형 버전인 KF-1SA를 통해 무인편대기 6G 저궤도 통신위성을 패키지로 묶어 중동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공동개발 패키지는 세계 방위산업 공동개발 사례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면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무기체계에서도 한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목적 전투함과 해상무인체계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저자는 15여 년간의 군사 분야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방위산업의 특성과 투자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한다. 특히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보 수요가 핵심이며 한국군의 도입이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주도주였던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K방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CNN, 포브스, 로이터 등 해외 유수 언론들도 K방산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가능성은 방위산업 분야의 추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 TV를 운영하는 신한투자증권 광화문금융센터 곽상준 부장은 이 책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동향과 각국 무기체계의 발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탁월한 투자 가이드북이라고 평가했다.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는 저자의 현장 취재 경험이 녹아든 생생한 정보와 통찰력이 돋보인다 면서 K방산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방부 대변인 은 우리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전쟁의 양상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K방산에 투자하라는 단순한 투자 가이드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 안내서로 200여 장의 상세한 사진 자료와 함께 방위산업 투자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즈덤하우스 출판사는 이 책이 K방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 정요한 칼럼, 군사정보 입문. 3. 셔먼이 공개한 미국의 정보 능력. 정보 자주화 필요성 1개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과 인터뷰한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계엄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이후 진행자가 셔먼 의원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한국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 라고 질문하자 셔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건 분명히 조사해볼 일이다. 중략,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군이 남한 내 어느 장소를 공격해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를 공개해 당시 북한이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에게 알렸을 것이다. 미국의 정보력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인터뷰에서 셔먼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한국군에 의해 북한국 소행으로 둔갑한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면 미국은 해당 사건이 북한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를 한미 양국 국민에게 공개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출처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중요 통신을 도청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993년 비밀 해제된 마법의 가로채기라고 불리는 미국 정부의 문서에는 당시 미국 첩보원들이 적국과 오방국을 가리지 않고 중요 전신을 가로챘음을 보여준다. 6.25 전쟁에서도 감청이 이뤄졌다.
1950년 6월 16일 평양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는 북한군의 남침 일자와 남침 방법에 관해 모스크바와 전문을 주고받았고, 이 같은 사실을 미국이 감청했다. 예비역 공군대장인 김두만 장군의 평전 항공징비록을 보면 당시 한국공군 정보부서의 정보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6.25 전쟁 발발 일자와 시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6월 16일 스티코프가 모스크바와 주고받은 전문 감청을 통해서였으리라. 미국은 6.25 전쟁 발발 상황과 관련해 오랫동안 공산 측의 진행 상황을 어항 속의 금붕어를 쳐다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정보에 근거해 일사천리로 6.25 전쟁 발발에 대비한 것이다. 이런 능력은 미국 정보기관의 뛰어난 도감청 역량에 근거한다. 미국은 18개의 정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CIA, FBI, NSA, NGA, NRO, DIA 등 6개의 국가급 정보조직과 INSCOM, 육군, ONI, 해군, EOAF, 공군, MCIA, 해병대, CGI, 해양경비, 우주군 등 6개의 군 정보조직, 그리고 5개의 행정부 정보조직인 마약청,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의 이들을 통합하는 국가정보국이 그것이다. 이들 중 한반도에 전개해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은 CIA의 한국지부, NSA의 SUSLAK, 신호정보이 있고, 미 육군 소속의 정보보안사령부 예하의 501 정보여단, 신호정보, 과 미7 공군 예하의 감시정찰전대, 신호영상정보가 있다. 이들 가운데 신호정보, 전자감청도청, 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은 501 정보여단으로 정식 명칭은 501 스톤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브리게이드이다. 501 정보여단은 신호정보만이 아니라 인간정보, 영상정보, 공개정보 등까지 망라하며 CIA의 안전한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편성을 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들은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참모부, CIA 한국지부, SUSLAK 과도 공유된다. 501 정보여단은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전구에서 주한미군의 정보작전을 총괄해온 전통 있는 부대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뒤인 1950년 10월 한반도 전역에 전개한 육군보안국을 통제하기 위해 제501 통신정찰단을 창설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78년 보안국이 정보보안사령부로 대체돼 지금의 501 군사정보여단에 이르고 있다. 501 정보여단은 5개 대대로 편성된다. 3정보대대, RC12, 신호감청, RC7, 통신영상정보, 532 정보대대, 징후경보 정보수집 분석, 지리정보, 방첩, 징후계측정보, 사이버 작전 등, 719 정보대대, 전략 및 전술정보, 524 정보대대, 인간정보, 대정보 및 방첩, 368 정보대대, 전시증원대대 등인데, 우리나라의 정보사령부와 777 부대,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쳐놓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이다. 3정보대대는 정보수집 항공기인 RC-12와 RC-7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항공기들은 신호감청 및 전자통신정보와 영상정보를 수집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첩보 처리 및 분석 작업을 거쳐 적에 대한 표적 정보로 제공된다.